오늘은 특별하게 현대건축 백선을 그 현장에 직접 와가지고 건축가와 대담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아마 이런 특별한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요. 건축공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브리아키텍츠의 강정우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마 강정우 소장님이 직접 설계하고 아마 한 땀 한 땀 만드신 이 중림창고를 와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중림창고는 작년이죠? 네. 작년에 서울시 건축상 최우수상인가요? 네, 최우수상을 받고 감사하게도 세 가지의 상을 저희가 좀 받았습니다. 세 가지 상 뭐 상을 받으신 거예요? 이 중림창고가 시에서 발주를 낸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공공건축상이라는 또 국가에서 주는 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문화대상이라고 건축계에서 되게 큰 상이죠. 그 상을 신청을 해서 세 상 모두 수상을 한. 그 정도로 이게 누가 봐도 이 공간과 건축에 대해서 매력적이고 아마 잘 됐다고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첫 번째로 이 작품은 레노베이션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네, 중림창고는 보통 시에서 이런 재생 사업을 한다 그러면 신축보다는 다들 리모델링을 생각을 하세요. 근데 중림창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슈들, 뭐 안전의 문제가 가장 크기도 했고요.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공성을 활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과감하게 재생사업이지만 그러면 신축을 하자라는 부분으로 전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죠. 신축이지만 저는 이거는 오리지널한 재생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 동네랑 연관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림동이라는 동네 자체가 서울역 뒤쪽, 그러니까 역은 항상 앞쪽으로 개발이 되고 앞에 높은 건물이 올라가고 번화가가 되는데 그 뒤편은 좀 소외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중림동과 서계동과 청파동 이쪽이 다 서울역 뒤쪽에 있는 동네들인데 그 동네들이 예전부터 서울에 올라와서 사셨던 분들이 이제 정착한 동네여서 동네 자체가 조금 되게 낙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마침 이 장소는 철도의 수혜를 조금 많이 입은 장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저희가 뭐 고속도로가 뚫린 게 아니고 모든 물산이나 이런 것들이 기차로 올라오는 상황에서 서울역 뒤편으로 큰 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청가물 시장이랑 수산시장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장의 흔적이 저희 저 큰 길 앞에 있거든요. 새벽에 열리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시장의 상인들이 이제 새벽에 장사를 하면 낮 동안에 본인들의 물건을 둘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들을 둬야겠다라는 짜투리 땅을 찾다가 요 길가 한쪽 편에 이렇게 긴 빈 땅이 생기니까 거기다 그냥 내 물건을 놓고 그 물건을 이렇게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재료들로 판자도 있었고요, 시멘트도 있었고요, 샌드위치 판넬도 있었고 여러 종류 재료들로 그냥 만드신 거예요. 그게 계속 오래 오다 보니 여기가 정말로 창고였는데 되게 안 좋은 의미의 창고였어요. 주민들한테는 악취도 나고 관리가 안 되면 또 이렇게 약간 우범지대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민원이어서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긴 했어요. 이 창고라는 장소가. 그런 면에서 이 창고가 되게 주민들한테는 싫기도 했지만 또 나름 되게 본인들과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상황이어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부수고 새로 만들 때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처음에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 공간은 길이가 50m고요. 이게 땅 조건이 긴 데가 6m, 짧은 데가 1.5m예요. 되게 얇고 긴 이런 대지이고 그리고 또 경사지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 얇은 대지를 어떻게 할까 또 굉장히 고민이었고 이 도로 폭이 4m가 안 되는 데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 이제 6m가 오로지 6m가 아닌
법규 때문에 또 깎이는 부분들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우선 제약을 고민을 조금 했었고요. 이 워낙에 오래된 동네이기도 하고 오래된 주민들, 오래된 아파트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되다 보니 얘가 너무 새로운 새끈한 그런 건물이 올라오면 약간 거부감이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 얘가 지금 한국경제신문의 인전동인데 저기 알루미늄 패널로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질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안 되겠다라는 느낌이 첫 번째로 들었고 그래서 원래 있었던 듯한 재료를 활용을 좀 하면 좋겠다 해서 뭐 저희가 시간이랑 같이 들어있는 모든 재료들을 테스트를 해보고 주민들 공청회도 해보고 했었어요. 근데 다른 재료들에 관한 거부감은 조금 있으셨는데 벽돌이나 콘크리트 지금 제가 제안한 저 지금 문양이 들어간 콘크리트에 관해서는 그렇게 거부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너무 세련되지 않지만 약간 이렇게 때가 타면 때가 탄 대로 깨지면 깨지는 대로 이런 나이든 풍경이랑 이 동네 풍경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료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 예전에 창고로 썼기 때문에 각각의 칸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한 14개 정도의 칸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땅에서 그러면 재생 프로젝트로 보전을 해가야 되는 건 그 재료에 관한 고민도 있지만 그러면 대지를 기존에 있었던 그 창고의 사이즈는 그대로 유지를 하자가 저의 첫 번째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들이 어떤 때 좁고 어떤 때는 이렇게 넓고 뭐 이런 공간들이 예전의 땅의 높이를 그대로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은 이제 사람들은 모르고 저만 아는 기억이죠. 그럼 여기에 지금 레벨들이 네. 원래 있었던 창고의 레벨이에요. 레벨들을 네. 거의 보존하려고 네. 노력하신 거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고 뭐 경사가 어느 정도 일정하다 보니 일정한 비율로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조금 많이 해서 이제 14개의 칸들은 14개의 상황들로 좀 제가 고민을 좀 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특징은 건너편 아파트가 되게 이 건물과 마찬가지로 되게 길어요. 그 긴 아파트 여기는 한 120m쯤 되는데 그 긴 120m의 1층은 가게들이거든요. 예전 말씀드린 시장이랑 같이 살았던 가게들인데 그 가게들을 운영하다 보면 약간씩 조금씩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물건을 내놓기도 하고 하는 그런 풍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는 시에서는 이제 일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그게 이 동네랑 같이 살아온 환경이고 우리들 눈에도 그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나가는 그 컨디션의 상태를 저희 건물도 그대로 받아서 어디는 조금 튀어나오고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좀 비워지고 하는 그런 상황을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하면서 디자인을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 긴 부분은 좀 보여주면 어떨까? 원래는 갇혀 있었지만 그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열어진 공간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러면 칸칸이 나눠진 걸 열고 칸칸은 칸칸마다의 영역들을 만들어서 활용을 그런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는 튀어 있지만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들은 막고 필요에 의해서 막아서 한 칸을 쓰기도 하고 두 칸을 쓰기도 하고 세 칸을 쓰기도 하고 전체를 쓰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좀 상상을 많이 했었습니다.